magic seems fantastic. I used to have a hole in the wall with a mattress. Funny when you want it, suddenly you have it. You find out that your goal's just plastic. Every day, every night, I've been thinking back on you and I. Every day, every night, I work my whole life just to get right, just to be like, look at me, I'm never coming down. I work my whole life just to get high, just to realize everything I need is on the, everything I need is on the ground. On the ground. Everything I need is on the ground. But they don't need me though. Yeah, what goes up must come down. But they don't need me though. You're running out of time. My world's been hectic, seems electric, but I've been waking up with your voice in my head, and I'm trying to send a message and let you know that every single minute I'm without you, I regret it. Every day, every night, I've been thinking back on you and I. Every day, every night, I work my whole life just to get right, just to be like, look at me, I'm never coming down. I work my whole life just to get high, just to realize everything I need is on the, everything I need is on the ground. On the ground. Everything I need is on the ground. But they don't need me though. Yeah, what goes up must come down. But they don't need me though. You're running out of time. I'm way up in the clouds, and they say I made it now, but I figured it out. Everything I need is on the ground. Just drove by your house, so far from you now, but I figured it out. Everything I need is on, everything I need is on the ground. On the ground. Everything I need is on the ground. But they don't need me though. On the ground. But they don't need me though. Everything I need is on the ground.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 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원 기자입니다.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아서 전 세계 물류를 마비시켰던 화물선 에버 기브노 저희 금요일 날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좌초된 지 일주일 만에 선체 일부가 물에서 좀 떠올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수위가 다시 높아지는 시점에 배를 이제 일부 떠올랐으니까 완전히 정상 방향으로 틀기 위한 그 인양 예인 시도가 재개된다고 하는데요. 네. 빠르면 오늘 중으로도 이 막힌 물길을 트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이네요. 그러니까요. 여기 막 다들 다 오늘이 정말 좋은 시점이라고 외신 보도가 좀 있었는데 네. 실제로도 약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기대해보면서 네. 월요일 방송 출발해 볼 텐데요. 오늘의 음악은 수록이 님이 신청하신 로제의 온더그라운드. 오. 정말 최신곡. 정말 최신곡. 야. 완전 최신곡. 예, 와. 요즘 1등하는 노래죠. 네. 이걸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또 딱 타이밍 맞게 틀어드렸습니다. 네. 자, 월요일인데 여러분 오늘 날씨가 별로 이렇게 좀 어둡고 막 약간 황사가 심해가지고 밖에도 잘 못 나가고 약간 우울한 월요일이긴 했는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김민호 아나운서 오늘 너무 예식이라도 있었나요? 너무 얼굴이 반짝반짝한가 봐요. 그렇습니까? 되게 피곤해 보이나요? 고맙습니다. 네. 주말이 지나면 피곤합니다. 네. 오, 신청곡들이 벌써부터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삐까뻔쩍님 오늘 미세먼지 너무 안 좋아서 외출을 못했어요. 유유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황사 너무 심했죠. 상암동에는 벚꽃이 많이 폈나요? 저도 상암동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어디 있죠? 있나요? 회사 앞에 매화는 핀 것 같은데 그래요? 벚꽃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네. 라일락 아이유의 라일락. 최신곡이 라일락이군요. 저는 약간 이문세의 라일 죄송합니다. 네. 그 노래 참 좋아요. 그 노래도 좋죠. 네.
여러분 다들 재수 주는 거 대가지 알고 있어요. 오늘님이 수혜주 운하도 문제지만 우리나라도 이번 선거로 꽉 막힐까봐 걱정이라고. 네. 선거 이야기 조금 이따가 저희가 특별한 손님과 함께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아리둥절님이 성지영 기자 머리 올린 게 낫다. 지금 거의 뭐 머리 품평회가 열렸어요. 지금 막 네. 혼나고 있어요, 저. 알겠습니다. 분장실에 전화할게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제목에도 써놨듯이 특별한 분을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을 저희가 본부장까지 모시는데 네,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성장했습니다. 자, 누구신지 빨리 확인해 보러 가시죠. 네. 네, 오늘 프리 초대석 손님은요. 코리아 리서치의 원성은 본부장, 무려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코리아 리서치 원성훈입니다. 네. 이게 사실 선거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제 여론의 향배를 이제 딱 풍향계 같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쏠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가를 모시고 좀 분석을 해보고자 특별히 모셨습니다. 먼저 아까 이름 소개는 하셨는데 잠깐 자기 소개해 주시면. 저는 코리아 리서치에서 그 사회조사와 선거 여론조사 그리고 출구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기존에는 저희가 대부분 이제 뭐 기자분들 모시고 관련된 이제 나간 보도에 대해서 좀 풀어봤다면 오늘은 정말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뜨거운 이제 보궐선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일단 그러면은 직업적인 측면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결과를 좀 가지고 왔죠. 네. 방송 3사 여론조사가 사실 단일화 직전에 있었잖아요. 네. 그거부터 CG가 벌써 나왔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야권 단일화 시 투표 의향을 물어보는 설문조사였는데요. 벌써 여기서도 박영선 후보가 30.4%, 오세훈 후보가 47%로 16.6%포인트 우세였어요. 단일화 전에도 이미.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도 볼까요? 자, 부산은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후보 어느 후보에게 투표를 할 거냐라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김영춘 후보가 26.7%, 박형준 후보가 38.5%로 11.8% 박형준 후보가 우세한 상황으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네. 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단일화 전인데도 요 퍼센트 포인트 나온 거는. 사실은 그 이전에 MBC에서 저희 코리아 리서치하고 이제 2월 8일, 9일 이렇게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그때 했을 때 단일화 후보로 이제 오세훈 후보가 나왔을 때 박영선 그때 당시 민주당 후보가 45.3%,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가 36.1%였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이제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자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이게 좀 역전이 된 거거든요. 그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역전이 돼서 이런 느낌으로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야당에서 주장하는 뭐 정권 심판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유권자들한테 호응을 좀 얻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참 여론조사 고지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저희 이거 안 내면. 방금 보여드린 여론조사는요, MBC와 KBS, SBS가 함께 의뢰를 한 결과고요. 입소스와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조사 기관이었고요.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조사 기간은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 면접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또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프리데스크는 이렇게 다 준수하고 예. 있습니다. 안 하면 혼나거든요. 그럼요. 다 말씀드려야 돼요. 네네네. 저희 회사로도 전화가 옵니다. 이거 중요하네요. 네. 네. 예. 저 조사 방법이나 이런 거를 잘 알려야 되는 게 이제 의무라서 그런 거죠, 저런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무분별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난무하다 보니까 좀 그런 조사들을 제대로 확인하고 그 문제가 있는 조사에 대해서는 주의도 주고 뭐 과태료가 나가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또 과도한 규제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희가 또 여론조사 하나 더 가져왔죠? 네, 이번에는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 네. 자, 서울 먼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누구에게 투표할 것이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34.8%,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50.5%로 15.7%포인트 오세훈 후보가 지금 우세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네. 부산권 안 가져왔어요. 고지표만 좀 보여주세요. 네. 방금 보신 거는 이제
한국경제신문이 의뢰를 했고요. 입소스 주식회사가 수행기관이었습니다. 네. 서울특별시에서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조사를 한 결과고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조사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로 실시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되게 아나운서 같아요. 아, 제가 또 나를 지난 저기 총선 때 남독조 출신이거든요. 역시 경험이 중요하네요. 네. 네. 그러면 저 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은 이제 단일화 전이나 후나 이 격차가 뭐 줄어들거나 이런 건 아니네요. 저희가 조사했던 건 후보 등록 직후에 조사를 한 거고, 그러니까 단일화가 이루어진 그때까지 한 6일 정도의 텀이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에 변화가 크게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공표 금지 시점까지 방송 3사의 조사를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네. 결과가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이제 나가게 되는데 4월 1일이 공표 금지 시점이죠. 예. 조사를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31일까지. 예, 네네. 4월 1일날 보도를 하는 건데 그때 만약에 결과가 좀 더 좁혀진다 그러면 투표율까지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사실 좀 역전하는 게 박영선 후보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여론조사 근데 공표 금지는 왜 하는 거죠? 이게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마다 다른데 어떤 데는 일주일, 어떤 데는 3일, 어떤 데는 아예 제한이 없는 데도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에 한 보름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많이 줄인 거고요.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 사실 이거는 입법을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긴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너무 선거 전날에 어떤 그 영향을 많이 미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주저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지금도 나왔지만 지금 최근 여론조사도 박영선 후보가 34.8%로 돼 있고 이제 오세훈 후보는 50.5% 격차는 한 15.7% 포인트인데 어쨌든 오세훈 후보가 오차 범위를 벗어나게 우세한 건 맞잖아요, 분위기가.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추이로 봐야 될까요? 역대 선거에서 사실은 굉장히 부침이 심하기도 하고, 네. 역전이 되는 그런 사례들도 여러 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번에 서울하고 부산은 사실은 여당의 광역단체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나고 이제 이게 보궐선거가 되는 그런 시점인데 그런 시점에서 최근에 어떤 정부 여당에 대한 일부의 불만 그리고 비판 이런 것들이 좀 더 높아지면서 여론조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나요? 네.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님이 나와 계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여론조사 관련해서 혹시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좀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으면 자유롭게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읽고 또 대신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관련해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일단 궁금해하시는 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전화 면접, 전화로 해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을 방금 텐데. 보여드린 저희 여론조사는 사실 전화 면접 조사만 지금 포함이 된 거였는데, 네. 네네. 그 면접에 관련해서 또 어떤 방식들이 이렇게 있고 그 차이는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가장 큰 차이는 조사원이 직접 조사하는 방식이 이제 조사원의 전화 조사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기계음이라고 하죠. ARS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네. ARS라는 조사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전화 조사원이 직접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응답자하고 라포 형성이나 그다음에 시간적인 여유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응답률도 높고 그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ARS 조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치에 관심이 많거나 관여도가 높은 사람들이 본인들이 직접 눌러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건데 물론 이게 투표자 대상의 조사거나 그에 가깝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는 ARS 조사보다는 조사원 직접 하는 그런 조사 방식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달콤한 커피님이 질문 하나 주셨는데요. 네. 저도 여론조사 좀 당하고 싶네요. 나한테는 전화가 왜 안 오냐 이러시는데 이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가상번호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3개의 이제 우선 SKT, KT, LG 플러스
여기에서 이제 가상 번호를 받습니다. 가상 번호를 제가 그 번호 직접적인 번호가 아니고 예를 들면 05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번호도 다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조사를 그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뭐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실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네요? 네. 뭐 유출을 막기 위한 어떤 그런 예. 방법인가 보죠? 저희가 돈을 일부 지불하고 예, 통신사에 지불하고 돈 들여서 이제 예. 가상번호를 받아서 거기서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추출을 하게 되는 예, 거예요? 가상 번호를 일부만 제가 추출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추출한 건 아니고요. 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랜덤이라서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 하고 싶은데 예. 성실하게 대답해 줄 텐데 왜 나한테는 안 오는 건지라고 지금 성토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면 아마 모바일 전화를 한 1000대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심채선님이 여론조사를 전화조사랑 문자조사 둘 다 쓰는 경우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문자 조사를 하는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문자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응답률이 떨어지고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표본의 대표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런 방식의 조사는 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만약 걸려오면은 그 발신자 번호에 어떻게 보통 뜨나요? 그 조사 기관의 전화번호가 뜨는 건가요? 저희가 제 발신번호를 하게 되면 요즘에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많이 해서 전화번호가 딱 하면 여론조사 번호다 뭐 이런 모바일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식의 뭐 서비스가 있죠, 지금 있어서 통신사에서.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조사를 좀 뭐 스팸처럼 저해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 또 직접 조사 열심히 받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가상번호를 제가 배수를 적게 하고 그 3번에서 5번 콜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그 신뢰도나 정확도를 높이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과트리님이 이상한 번호 전화 오면 안 받는데 하셨어요. 네, 지금 보이스피싱이 워낙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논란이 많이 되니까요. 꽃은 핀다님은 대상자가 아니라고 도중에 끊겼대요. 서울 시민이 아니신가 봐요. 아니면 다른 곳이거나 그럴 수도 있네요. 네. 여론조사 경험 있으신 분들도 뭐 경험담 같은 거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를 보통 누가 하나요는 여론조사원의 신분을 물어보는 건가요? 심태선님. 아리둥절님은 여론조사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이었대요. 실제로 여론조사로 보이스피싱 하는 사례가 있었나요? 예. 또 문제네요. 네. 네.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기 다른 이유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네. 사실 요거 정상으로 좀 준비했으니까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선거는 결국은 박빙의 승부로 갈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네,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의 여론조사의 과학적 분석도 있고요. 또 최근에? 과거 선거의 전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3% 이내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다. 여론조사와는 좀 다르다는 걸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고 한계는 있죠. 지지율 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긴장을 풀면 이 보궐선거에서는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보통의 선거에 비해서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조직이 강한 민주당이 결속해서 투표장에 향하기 시작하면 그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그 여론조사 신경 안 쓴다 오세훈 후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 직접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이런 발언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거고요. 네, 뭐 새로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러시군요. 그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는 후보나 정당은 숨은 표심을 이야기하고 뭐 민심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앞서고 있는 후보는 뭐 약간의 엄살이라고 할까 그래서 본인들의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을까봐 좀 그런 걱정에서 좀 판세를 보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전에 그 전화 여론조사 방식이 실제 결과와 좀 다른 경우도 상당수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가상번호를 쓴 게 아니라 집전화로만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 총선까지 그런 방식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총선 때만 하더라도 뒤집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는데 네네. 최근에 지방선거나
아니면 지난번 2020년 총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론조사하고 거의 유사하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게 여론조사가 물론 이제 여론조사도 품질을 따져야 되겠지만 다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생태탕과 피노키오님이 어차피 조사 의뢰안에서 입맛에 맞게 하는 거 아니냐고 오. 물어보셨어요. 이거는 이거 팩트체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그렇게 하면 네. 항상 문 닫을 준비가 됩니다. 아,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그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 그거는 회사 문을 닫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사실은 여러 정당하고 일을 다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할 때마다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저희가 뭐 일이 일비하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고 왜 그러냐면 이 조사 자체가 갖는 그 중요성이나 의미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특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든 질문인데 좀 돌발 질문이긴 한데 혹시나 네. 여론조사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압박을 약간 받은 적이 실제로 있나요? 그런 사례가? 압박이라기보다는 유권자분들이 조사 결과가 본인 마음에 안 들면 회사로 항의 전화를 많이 하세요. 네. 유권자들이. 예, 특히 대통령 선거나 뭐 지방선거 이런 거 할 때 왜 그런 식으로 뭐 조사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본인 주변의 사람들은 다 A 후보를 지지하는데 왜 V 후보가 앞섰다고 하냐. 예. 근데 그거는 본인들이 그 A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이 다 그런 분들끼리만 이렇게 아무래도 자주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러시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경우가 가장 사실은 좀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콜드헐트님은 여론조사 기관마다 지지율이 다른 이유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라고 물어보셨어요. 오, 저도 궁금한데요. 네, 첫 번째는 조사 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ARS 조사를 하느냐, 그리고 일반 조사원이 직접 하는 조사의 형태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질문하는 방식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누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어느 후보가 뭐 예를 들면 여당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누가 가장 낫다고 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결과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질문표를 보니까 누구를 찍을 것이냐가 있고 다른 사람은 누굴 찍을 것 같냐가 있고 질문이 약간씩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그거 따라서도 퍼센테이지가 다르게 나와서 질문지 홈페이지 들어가서 관심 있는 분들은 질문지를 보는 것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좀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하는데 질문지를 한 2, 3일 정도를 열 몇 번 정도 수정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힘을 가장 많이 좀 쏟는 네. 편이시군요. 그 당장 이번 주 금토에 사전 투표가 진행되잖아요. 예, 예. 뭐 서울 시민 같은 경우에는 6시부터 6시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요일이랑 토요일에 사전 투표할 수 있는데 이 사전 투표에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전 투표 변수? 예, 역대 최근에 이제 그 사전투표 2014년 지방선거 이때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표율 그 추이에 관련해서 그래프 하나 가져왔어요. 네. 2014년 네. 보시면 전체 투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네네. 예전에는 뭐 한 20% 정도밖에 안 됐지만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에 전체 투표자 중에 사전 투표에 참여하신 분이 40% 정도였고 나머지 60% 정도가 당일 투표에 투표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사전 투표의 비율이 높아진 거고요. 네네. 그리고 그 사전 투표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들이 사전 투표에서의 지지율이 당일 투표보다 10% 정도가 더 높습니다. 네. 사전 투표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네요. 예. 뭐 중앙선관위 자료를 저희가 기초로 해서 봤더니 지난 지방선거 그 2018년 서울시장 기준으로 당시에 박원순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 59.5%의 투표를 얻었는데 네. 당일에 49.6%를 얻었거든요. 그리고 총선에서 뭐 위성정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더불어시민당이 비례대표에서 사전 투표가 38.7%, 당일 투표가 서울에서 29.5%였고요. 예, 미래한국당이 사전 투표가 그때 28.3, 당일 투표가 36.4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투표 성향의 차이가 이제 많이 났고, 그것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생각에는 그 사전 투표를 하는 분들이 본인들의 그 표심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게 많았었고,
그게 이전 선거에서는 야당 심판론이나 아니면 야당에게 표를 줘서 안 된다는 그 심리가 강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이번에 사전투표 과연 그런 형태로 나타날지 아니면 그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정권 심판론에 맞춰서 사전투표에 그쪽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투표를 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출구조사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번 재보궐선거도 출구조사를 하잖아요. 네. 사실 선거방송의 꽃이 이제 출구조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따당 하면서 땡 하고 네. 출구조사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선거방송의 하나의 이제 두근두근 거리는 건데 원래 재보궐선거에는 출구조사 잘 안 하죠. 맞아요. 그렇죠. 네. 제가 재보궐선거를 찾아봤더니 2011년 당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물러나고 그 박원순 후보가 됐을 때 2011년하고 그 다음에 그 2018년 지방선거가 이루어질 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하면서 그때 이제 그 보궐선거에 대한 출구조사를 했었고요. 그만큼 출구조사가 보궐선거 때 안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그만큼 서울하고 부산에 그 광역단체장을 뽑는 게 이번 선거, 그러니까 이번 그 정치 전체적인 판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방송 3사가 이렇게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구조사하는 방식은 재보궐이나 그냥 일반 총선이나 비슷한가요? 방식은 비슷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고민하고 분석하는 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거의 투표 성향이나 이런 걸 가지고 현재 선거를 준비하고 보정하고 보완하는데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보궐선거 아무래도 투표율도 좀 낮고 그러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네. 과거 이제 서울시장 선거와 비춰봤을 때 이번 선거에서 어떤 경향이 나타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본부장님 분석하시기엔 어떠실 것 같습니까? 2011년 그 보궐선거 그러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그때 이제 안철수 후보 사퇴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네. 그때부터 10년 동안 계속 민주당이 거의 이겨왔고 압승을 거둔 곳이 이제 서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과연 바뀔지 사실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지가 1년도 안 됐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제 그 흐름이 바뀔지 아니면 계속 민주당이 현재 열세를 딛고 다시 앞서갈지 뭐 그 부분이 가장 그 어떤 판세를 보는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실은 지금도 말씀을 언급하셨지만 여당이 선거에서 좀 유리한 국면이었는데 네. 이번 선거는 밀리고 있다. 이렇게 네. 고전을 하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뭐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 탄핵 이후에 2017년 대선, 지방선거, 총선 이후 현 집권 여당이 조금 너무 자만하지 않았나 좀 그런 좀 국민들의 의견을 훨씬 더 좀 소통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이제 뭐 검찰 개혁이나 공수처 추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국민들의 이제 동의를 구해서 좀 지지를 얻으면서 할 수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약간 너무 좀 앞서가지 않았나 하는 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그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하고 전세난 이 부분은 사실 전국에서 서울이 가장 이제 심하죠. 심하기 네. 때문에 그거를 그 체험하시는 분들이 좀 이번에는 뭔가 좀 혼을 내줘야 되겠다. 뭐 약간 이런 심리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채팅방에서 프리데스크 자체 여론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신데요. 많은 분들이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들을 네, 올려주고 그러네요. 계십니다. 네, 네. 예. 그 가장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랑 실제 결과랑 이게 다를 때가 과거에도 있었나 저는 이런 의문이 좀 드는데 실제 사례를 좀 들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가장 물론 이제 이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가상번호를 쓰지 못하고 그 집전화로만 조사했을 때 나타난 게 이제 대표적인데요. 네. 제가 결과를 찾아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오세훈 전 시장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2010년 그 5.2 지방선거에서 후보 등록 이후에 첫 번째 조사에서 그 오세훈 당시 이제 그 한나라당 후보가 57.7% 그리고
민주당의 한명숙 후보가 39.1%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18.6%포인트 차 정도로 됐었는데 저희가 그때 저희 회사가 서울시장 그 출구조사를 담당했었고요. 저희가 출구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47.4%, 한명숙 후보가 47.2%의 득표를 할 걸로 이제 예측을 해서 그 누구도 당선자를 확정할 수 없다. 이제 그러네. 그렇게 완전 했었습니다. 박빙이었죠. 네. 그때 맞아요. 네. 실제 선거 결과에서는 그때 이제 오세훈 후보가 47.4%였고요. 한명숙 후보가 46.8%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0.6% 네. 포인트 차로 이겼고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과거 영상을 찾아보시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오세훈 시장이 당선 소감을 발표하는데 계속 지다가 개표 결과 지다가 강남 3구에서 개표 마지막에 돼가지고 네네, 역전이 맞아요. 된 것 네네,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얼굴이 척취하셨던 네, 맞아요. 그런 네. 기억이 나고요.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네. 출입 기자셨다고. 아, 네. 그때 저희가 출구조사를 잘해서 물론 저희가 뭐 그 0. 몇 프로 차이를 이기는 거는 사실 그거는 운인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접전이라는 걸 잘 예측해서 저희 회사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5년 전인데요. 2016년 20대 총선에서 저희 회사가 이제 3월 20일 그러니까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오세훈 후보가 45.8%, 정세균 후보가 28.5% 서울 종로에서 이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거의 한 17% 정도 차이가 났었죠. 그때 정세균 후보가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다라고 말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4월 3일 날 그러니까 선거 그 마지막 조사에서 그 오세훈 후보가 40.0%, 정세균 후보가 40.4%였고요. 실제로는 그 정세균 후보가 52.6%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39.7% 역전이 된 그런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고 그 오세훈 후보 지금의 오세훈 후보가 두 번 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네요. 여기까지 오기에. 예. 네. 4월 7일이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여론조사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코리아 리서치 원성은 본부장님과 함께했는데 저희가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차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게 모셔도 시간이 되면 떠나셔야 돼요. 네.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여론조사를 제대로 알리고 또 저희한테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지적해 주시고 그런 측면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또 나오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야 뭐.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큐시트 산책에 아직 뭐- 노재필 기자를 만날 네네. 시간입니다. 네,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자료를 네.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챙기는데 시간이 좀 걸리셨어요. 와, 노재필 기자 인기가. 그러니까 컥. 아니, 저희가 정말 특별하게 모셨다고 했는데도. 아니 근데 불구하고. 제가 진짜 어렵게 모셨는데 정말 이렇게 채팅창에 컷을 올리시는데 제가 좀 눈치 보여가지고 방송 제가 진행 좀 못하겠어요. 민망해가지고 네. 제가 따로 이따 전화드려서 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의 두목 노재필 기자. 금사관님께서 화면이 환해진다고 하죠. 와. 이런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아니 정말 그 초반과 지금의 여론이 네, 네, 정말 네. 달라졌어요. 우리 노재필 기자에 대한 깜짝님이 생각들이. 살이 있어서 깜짝 놀랐대요. 아니 아까 뭐 여론조사 하자고 아리동돌님이 얘기하시는데 노재필 기자 이대로 괜찮나 여론조사 여러분이 그 찬성하시는 분은 1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1번 올려주시면 제가 네, 제가 집계하겠습니다. 1번 올려주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올려주지 마세요. 그럼 올라오는 것만 보이잖아요. 그 여론조사는 네, 네. 아닌데요. 네. 근데 여론조사가 사실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랄까 좀 이 정치에서 영향력이 더 커졌잖아요. 맞아요. 훨씬. 네. 그래서 그 숫자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아마 그래서 이제 공표 금지 기간이라는 것도 생겨난 그렇죠. 거고. 네. 근데 아마 1번이 지금 쇄도하고 있어요. 노재필 기자 이대로 괜찮다고 지금 예. 결론 내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빨리 결론냈는데. 네네네. 끝났습니다. 여론조사 끝났습니다. 3번은 뭡니까? 3번 하시는 분들은. 네. 2번에 3번에 난리 나는데요 지금. 예. 1 100개 나왔어요. 자, 여러분 100개. 그만 이제 여기까지. 아무튼 그래서 이 본부장께서도 사실 말씀하시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을 그럼요. 거예요. 네네. 왜냐면 이게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모신 거예요. 사실은 저희도. 그쵸.
자, 오늘 뭐 아까 채팅창에 단독 기사 뭐 얘기하셨는데 제가 뭐 단독 기사가 하나 있는데 제가 뭐 소개해드리면 너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건 이제 큐시트 산책에서는 안 할 거고요. 본방에서 본방에서 보시고요. 일당하는 네. 네. 자, 오늘 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네. 경질이 됐습니다. 전셋값 논란 때문에 어제 보도가 나왔는데 하루 만에 경질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임대차 3법 중에 하나, 그 5% 이상 못 올리게 돼 있는 그렇죠. 법이 시행되기 이틀 전에 본인의 아파트 세입자의 그 전세금을 많이 올린 거거든요. 14% 정도를. 그래서 8억 5천만 원을 9억 7천만 원으로 올렸는데 1억 2천이나 올랐어.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기습적으로 올린 거 아니냐, 바뀔 걸 알고 뭐 이런 어떤 비난이 좀 쇄도했고 네, 네. 뭐 청와대는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경질을 빨리 했어요. 지금 현재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어떤 심각성이 좀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했고 후임에는 이호승 전 현 경제수석이 이제 실장이 됐습니다. 네.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밤에는 저희 MBC 뉴스에 아마 고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그 100분 토론에서 그렇죠. 원래 100분 토론이 화요일 날 하잖아요. 네. 근데 땡겨가지고 오늘 그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첫 맞대결. 첫 TV 토론. 그렇죠. 예. 이건 아마 굉장히 시청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유튜브 라이브도 하죠. 아, 저희 합니다. MBC 뉴스에서 끝까지 하니까 라이브에서. 그 TV 앞에 못 계시는 분들은 꼭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채팅으로 이제 채팅으로 같이 참여하시죠. 거기서 네. 여기 있는 분들 그대로 가실 것 같아요. 다 가실 것 같아요. 그 더군다나 오늘 토론이 스탠딩 맞짱 토론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미국에서 보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서가지고 이렇게 단상에서. 서로 하는 거. 네. 그래서 아마 굉장히 그 치열하게 하지 않을까. 체력 싸움이네요. 네네. 사실 토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 생각에는 몇 퍼센트 그 득표율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아마. 네, 네. 영향이 꽤 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오늘 굉장히 깜깜하셨을 텐데 6년 만에 황사 경보가 왔어요. 이게 보통 이제 수도권하고 서부 쪽만 많이 이제 황사가 왔는데 이번엔 전국이 다 뒤덮여가지고 네. 제주도하고 남부지방은 11년 만에 황사 경보가 온 거라고. 그래서 올 봄에 왜 이렇게 좀 심상치 않은데 왜 그러냐? 예. 황사 발현한 데가 어디예요? 몽골. 몽골이죠. 몽골하고 중국 북부 지역이 지금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요. 3, 4도가 높아서 굉장히 건조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래 폭풍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잘 날리겠네요 이게. 올해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자, 신규 확진자가 384명인데 이게 300명대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주말이니까요. 뭐 아시네 이제. 아, 이제 뭐 매주 이제 월요일 날에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큰 의미 두지 마시는 게 난데 사실 이제 오늘 코로나 관련 기사 중에 하나는 식당 갈 때 요새 이제 그 노제필 외 2명 뭐 이렇게 적잖아요. 그렇죠. 네. QR 코드 안 찍고 적는 경우는 그렇게 못 한대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근데 다 다 써야 적어야 돼요. 돼요. 다 적어야 되고 이거는 이제 거리두기 완화랑 상관없이 그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설에서의 방역 수칙은 이제 강화가 됐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음 달부터 접종을 하잖아요. 네네. 동의율이 86%나 된대요.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접종 받겠다고 의사를 네네. 표현하셨고, 정부는 이제 이분들의 어떤 그 뭐 도서 지역이나 아니면 네.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교통편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식목일을 3월로 앞당겨야 된다는 논의가 계속 있어 왔는데 네.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4월 5일 다음 주잖아요. 아니, 다음 주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나무를 좀 일찍 심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따뜻해졌죠. 3월 달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늦는다는 거예요. 4월에 심으면. 근데 이제 벚꽃도 빨리 피고 그렇죠. 기온이 이러니까. 네. 수치를 보니까 1940년대에 서울의 4월 5일날 식목일날 평균 기온이 7.6도인데 네. 70년 뒤인 2010년대에는 10.2도. 오, 많이 3도 올라갔네요. 정도가 더 늘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가 있고. 예. 자, 그다음에 저희가 LH 관련해서 LH 전관들이 뭐 설계 같은 거 이제 싹쓸이 한다고 했는데 감리도 싹쓸이 한다고 합니다. 네. 또 준비 중이고요. 자, 그다음에 북한에서 온 유튜버가 최근에 북한 탈북민들 유튜브 채널이 150개로 늘었는데 정말 많이 생겼어요. 네. 이게 한 몇 년 만에 5배가 늘어난 거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가짜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건데 소식통 문제 있죠. 소식통 어디서?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뭐 김정은이 어땠느니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 모 신문사가 잘하던 거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소식통으로 맨날 단독 기사 써 북한 관련. 근데 확인이 안 돼. 저도 그 통일부 출입할 때 맨날 쪼이는 거예요 데스크한테. 이거 확인해봐라. 어디서 확인해 그거를. 어디서 나온 소식통인지 모르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은 그게 이제 유튜브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그런 보수적인 신문들이 그 기사를 받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 정보가 유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집중 취재 M에서 할 거고요. 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여론조사를 저 일로 이렇게 도배해 주셔가지고. 네. 유선님 오늘 시간이 빨리 갔네. 6,400분, 6,600분까지 올라갔습니다. 본방까지 쭉 가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